오늘은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용액이 아니라 묽은 용액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것입니다. 즉,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성질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먼저 총괄성의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총괄은 한자로 모을 총과 묶을 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를 의미합니다. 총괄성은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고 오직 용질의 입자수에만 의존하는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괄성에 해당하는 성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증기압력이 있고 이어 끓는 점, 어는 점, 삼투압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기압력과 관련된 증기압력 내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것은 비휘발성 용질 입자가 용매의 증발을 방해하여서 증기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물이 있고 설탕물이 있다고 했을 때 순수한 물에 비해서 설탕물의 증기압력이 더 낮습니다. 이는 설탕 분자들이 증발하려는 물 분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프로 살펴보면 순수한 용매와 용액의 증기압력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 온도, 같은 온도에서 용매와 용액의 증기압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기압력의 내림의 정도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며 이를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과 용질의 몰 분율의 곱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108g에 포도당 45g을 섞은 혼합한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의 경우 증기압력이 24mmHg입니다. 즉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라는 거죠. 여기에 포도당의 몰 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 108g은 분자량인 18로 나누게 되면 몰수로는 6몰에 해당하고요. 포도당 45g은 분자량인 180으로 나눠주면 0.25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체의 몰수는 6몰과 0.25몰을 더해서 6.25몰이 되고 포도당의 몰수는 0.25, 따라서 몰 분율은 6.25분의 0.25가 되겠습니다. 24mmHg, 즉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 해당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게 되면 0.94mmHg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다음으로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끓는 점 오름이란 용액의 끓는 점이 순수한 용매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증기압력 그래프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순수한 용매와 비교했을 때 비휘발성 용질을 포함하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내려갑니다. 비휘발성 용질이 용매의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끓는 점, 즉 외부 압력과 같은 증기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끓는 점 오름은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며 비례 상수로는 해당 용매의 끓는 점 오름 상수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 100g에 설탕 6.84g을 넣었을 때 끓는 점 오름을 계산합시다. 끓는 점 오름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해당 용매의 끓는 점 오름 상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물의 끓는 점 오름 상수는 단위를 포함하여 0.51 도시 kg per 몰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단위는 생략하고 나타내겠습니다. 0.51, 즉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야겠죠. 용매인 물이 100g 있으므로 질량으로, 즉 kg 단위의 질량으로는 0.1이 될 겁니다. 설탕 6.84g은 분자량인 342로 나눠주면 0.02몰이 되겠죠. 따라서 몰랄 농도는 0.1분의 0.02, 즉 0.2몰랄 농도가 될 겁니다. 0.51에다가 0.2를 곱하면 끓는 점 오름은 0.102도시로 계산이 되고 측정된 설탕 6.84g을 포함하는 물 100g의 끓는 점은
100.102로 좀 더 100도보다 좀 더 높게 측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는점 내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는점 내림이라는 것은 용액의 어는점이 순수한 용매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용질 입자가 용매의 고체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는점 내림은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며 비례 상수로는 해당 용매의 어는점 내림 상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어는점 내림을 이용하면 용질의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물 100g에 용질 9g을 넣었는데 해당 용질의 분자량은 현재 모릅니다. 측정한 어는점이 마이너스 0.93도씨로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물의 정상 어는점보다 0.93도가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는점 내림이 0.93도씨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는점 내림은 어는점 내림 상수에 몰랄 농도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용매인 물의 어는점 내림 상수는 1.86도씨 kg per 몰입니다. 1점 단위는 생략하고 1.86이라고 적겠습니다. 몰랄 농도를 계산하면 용매인 물은 0.1kg이고 몰수,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고자 9g을 해당 용질의 분자량 MW로 표시했습니다.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에 MW를 곱해줘서 정리하고 0.93도씨는 양변에 나눠주겠습니다. MW는 그러면 0.93분의 1.86 곱하기 0.1분의 9로 계산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180g per 몰이 나오게 되죠. 이는 포도당의 분자량과 같을 거고 해당 용질이 포도당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투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투압이라는 것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려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U자간을 반투막으로 분리해 뒀습니다. 반투막을 통해서는 입자가 큰 용질은 이동할 수 없는 반면 입자가 작은 용매 입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순수한 물 또는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고 오른쪽은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다고 했을 때 농도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반투막을 통해 용매 입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동하려는 용매 입자의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른 의미로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 만약에 용매가 이동한다면 물의 높이, 왼쪽의 물의 높이는 낮아지고 오른쪽 용액의 높이는 높아질 텐데 이러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 압력은 용액의 몰 농도와 C라고 표현한 용액의 몰 농도와 절대온도 T에 비례하며 비례상수로는 기체상수 R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법칙을 반트호프 법칙이라고 합니다. 삼투압을 이용하면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 즉 분자량이 아주 큰 용질에 대해서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10g입니다.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단백질 10g을 물에 녹여 수용액 1리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측정한 삼투압이 15.2mmHg였다고 했을 때 단백질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체 상수로는 0.082 atm liter per mole Kelvi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5.2mmHg를 기체 상수에 포함된 압력의 단위인 atm으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760mmH per atm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즉 1기압은 760mmHg에 해당하므로 이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60분의 15.2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C에 해당하는 몰 농도를 계산하겠습니다. 수용액의 부피는 1리터입니다. 따라서 1리터 그대로 적어줬고 용질로는 단백질이고 질량은 10g, 분자량은 모르니까 MW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R, 기체 상수는 0.082,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0.082 곱해주고 절대 온도는 현재 온도가 27도시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 온도로는 플러스
273, 정확하게는 273.15를 더해주면 되지만 소수점은 생략하고 273만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온도로는 300켈빈이 되겠죠. 이를 정리하면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계산한 결과는 12,300g/몰이 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총괄성과 관련된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작성해 보세요.